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십니다. 오늘은 ROE를 예측하는 세 번째 방법이고, 제가 알려드리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스로 기업을 공부해서 분석해서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그거야 각자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오늘까지 방법은 기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퍼포먼스를 분석해서 적정한 수준의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여태까지 만들어온 어떤 평균적인 수익력을 기준으로 해서 내재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 기업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현실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그렇죠. 주변에도 이러한 사건을 많이 봐왔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못 하던 친구가 갑자기 철을 들어서 아니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갖고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사회가 발달하고 상향 평준화되고, 상향 평준화? 일단 평준화되고, 그리고 자본의 어떤 쏠림, 계층 간의 자본의 쏠림, 그런 게 소득 불균형이 심해졌기 때문에, 단순히 정신 차려서 조금 공부한다 그래서, 명문대학을 갈 확률은 이제는, 굉장히 낮아졌다. 대학이 이 정도면 기업도 거의 마찬가지다. 그래서 과거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던 기업이라면 경영진이 정신을 차려서 앞으로 좋은 경영 실적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데서 좋은 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과거에 장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장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레이엄도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레이엄도 7년, 10년 EPS 성장률이 한 7%? 7%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기업을 대상으로 낮은 퍼에서 사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 못하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좀 더 나빴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냥 쭉 우상향하는 기업은 잘 없어요. 꾸준한 수익성을 보였던 기업, 이런 거는 적자 없이 꾸준히 흑자 기조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ROE가 이제 버핏은 높은 ROE를 기록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잘 하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초보자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5%에서 10% 정도 ROE를 보여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물론 20% 보여주는 기업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PBR만 낮으면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재무구조 우량하다는 거는 볼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수령금 보유 기업이면은 더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스러운 배당 수익률을 보여줘야 된다. 배당도 뭐 정액 배당하는 경우도 있고 배당금을 서서히 늘리는 기업도 있고 뭐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배당이 들쑥날쑥한 기업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수익이 날 때 배당을 주고 수익이 안 날 때 배당을 안 주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PBR 1배 이하의 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평균 ROE가 4% 이하일 때는 청산가치 투자법 그쵸 PBR이 낮았을 때 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을 했을 때 이 정도는 그 만족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 투자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3개 기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뭐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모든 뭐 확률이 100%인 투자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예, 그거는 스스로 그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섬을 보겠어요. 한섬을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시면은 매출액이 3천억에서 5천억 수준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한섬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업에서 만드는 옷을 입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3년간은 뭐 그쵸 변동이 있지만 뭐 550억, 65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2년간은 800억, 1100억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쵸? 순이익도 뭐 당연히 늘었을 테고요. 그러면은 장기 매출액 추이가 뭐 물론 이 이전을 한번 봐야겠지만 뭐 그건 알아서 보시고요. 이것만 봐도 이전에부터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가 우량한지 안 한지는 요거를 보면 알겠죠. 부채하고 자본 라인을 보시면 그쵸. 자본이 뭐 4,700억인데 부채 500억 있으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그 굉장히 뭐라 그러죠. 재무구조가 우량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순현금 순현금 라인을 현금성 자산 라인을 보시면 차곡차곡 현금성 자산이 쌓이고 있죠. 그리고 순현금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배당을 보게 되면은 배당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2배 증가했네요. 그렇죠? 59억에서 103억으로 2배 정도 증가했고 배당 수익률은 연말 종가 기준인데 뭐 1, 2% 사이라서 그다지 높은 거는 아니네요. 배당은. 그리고 자사주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서 말하면 장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 꾸준한 수익성을 당연히 보여준 거고 ROE는 ROE가 그쵸 제가 말한 거보다는 약간 높네요. ROE가 약간 높고 그리고 순현금 보유됐고 만족스러운 배당률 이거는 뭐 그다지 만족스럽진 않네요. 그쵸? 이렇게 보면 한섬이 그러면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 초반이나 2011년도 연말 정도라고 현재 가정을 하면 이 최근 5년의 ROE를 보면은 2007년도 9.8%의 ROE가 가장 낮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연말이면은 분명히 이때 실적이 좋았으니까 실적이 좋았을 당시니까 실적이 좋은 건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미래 ROE를 이 9.8%로 해서 그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2011년 말이나 12년 초에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거를 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백테스팅을. 그래서 최저 ROE는 9.8%죠. 그쵸? 확인하시죠, 위에서. 그리고 평균 ROE는 11.7%인데 요거의 평균 ROE입니다. 산술 평균은 다시 한번 보면 11.7%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정 ROE는 그냥 제가 지정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 ROE하고 이 ROE가 10%가 넘어갈 때는 9%로 해서 내가 미래 예상 ROE로 예측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EPS 라인이 나오고 배당 성향을 감안한 DPS 라인이 나오고 BPS 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해당 연도에 기록한 BPS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고 13년도에도 차이가 안 나고 14년도에는 조금 높게 예상을 했죠. 계속 높아집니다. 그건 뭐냐?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실제 BPS가 낮다는 것은 내가 9%로 예상을 했지만 퍼포먼스가 9%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실제 ROE입니다. 실제 2012년부터 18년까지 최저 ROE는 4.4%를 기록했고 평균은 6.6%를 기록했고 최고는 8.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9%로 예상했는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손익계산서 라인을 보면 12년부터 최고점을 찍고 12년부터 이익이 빠그러졌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도 꺾였다가 다시 회복돼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아마 이때는 아마 한섬이 현대 쪽으로 인수된 다음에 뭐를 인수해 갖고 아마 매출액이 이 볼륨이 커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내가 실제로 예측한 것보다 미래에 그 예측치보다 뭐라 그럴까요? 실제 실적이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쵸? 겨우 9%로 평균 ROE가 11%였고 내가 9%로 예상했는데 그것마저도 지켜준 애가 단 한 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는 뭐 미래에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를 한 거니까 적정 가치를 구한 다음에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할인율 10% 했을 때 적정 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이 BPS 곱하기 요거 제일 낮은 거, 무슨 미니멈이죠. 그 다음에 이 할인율로 나눈 다음에 BPS 곱해버리면 적정 PBR 값이 나오고 적정 내재 가치가 나오죠. 그래서 10% 20% 할인된 주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2012년도에 13년도에 이렇게 나오고 14년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9%로 예상했을 때. 그러면 12년도에 실제로 주가는 21,65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20% 할인한 주가까지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 매수가가 이 1차 10% 할인한 거 1차 매수, 20% 할인한 거 2차 매수. 물론 이거는 10% 할인한 값부터 살 거냐, 20% 할인한 값부터 살 거냐, 30% 할인한 값부터 살 거냐, 그거는 선생님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기업을 공부하신 다음에 뭐 10% 할지 20% 할지 30% 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2012년도에 이 PBR로만 보면은 높기 때문에 이전 PBR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못 사죠. PBR 투자법으로 했을 때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기업마다 다르니까 일단 우리가 살 수 있던 거는 1차, 2차 10% 할인, 20% 할인한 주가에는 살 수 있다. 그래서 평균 매수가가 23,622원인데 2012년도에는 최고가 찍었을 때 66% 수익률이 되고 2013년도에는 41%. 예, 이렇게 뭐 아주 큰 수익률을 낼 수는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내재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한 가격에서 샀다 그러면 충분한 뭐라 할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한 1년, 2년, 3년 만에 이 정도 수익률이 나는 거를 개인마다 다르겠죠. 겨우 이거 먹으려고 뭐 투자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고, 와,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투자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만족스러운, 한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투자라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산 이후에 언제든지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내가 예측했던 ROE보다 실제로 달성하지 못했지만 주가가 상승해서 투자 수익을 내고 나올 기회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잠깐만요. 그 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계속 한 적이 있죠. 제가 가만히 있어봐. 그거 어디 있지?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 없네요. 다른 데 있나 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그쵸? 상승, 시장의 상승, 그쵸? 요걸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고, 그리고 테마주 변동성을 먼저 보자면 어떤 테마주 요런 거, 그리고 섹터의 업황의 호전, 섹터나 업황의 호전, 이러면 당연히 그 이익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기업 내부의 어떤 역량, 뭐 신제품이라든가 신고객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기업의 이익. 제가 이거 말고 뭐 또 하나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쵸? 그러면 요건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니죠. 섹터의 의류 섹터가 뭐 좋았던 적은 없으니까, 겨울에 반짝 이렇게 추웠을 때 좋은 적은 한 번 있었지만, 그거하고 뭐 기업 이익은 당연히 안 늘었으니까, 오히려 줄었으니까, 그러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상승이라든가 어떤 테마라든가, 그쵸?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투자 수익률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가격에 사라, 그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초보자들한테는 그쵸? 그리고 PBR도 당연히 뭐 21,600원이 0.7배니까 1배 이하에서 산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그 기업을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를 보시면 코메론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줄자를 만들어서 글로벌 점유율 2위인가 그럽니다. 강소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매출액 라인을 보세요. 예쁘죠. 물론 이제 작긴 하지만 예쁘죠. 285억에서 7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출액이 늘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이 안 늘면 이상한 겁니다. 장기간. 당연히 영업이익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순이익은 좀 그러네요. 순이익은 영업이익처럼 보여주질 않았어요. 아마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뭐 파생상품 이런 거 해지를 잘못했거나 뭐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쵸, 재무구조 아주 우량하죠. 우량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라인을 보면 차입금을 안 쓰네요 거의. 그쵸? 그래서 순현금이 이렇게 있고, 배당은 뭐 7억
4억 주고 뭐 9억, 예,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우상향을 했습니다. 좀 많이 벌 때는 좀 더 주고 많이 안 벌 때는. 근데 저평가의 영역에서 거래되다 보니 배당 수익률은 약 2%에서 3.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러면 뭐 나쁘지 않죠, 배당 수익률도. 그리고 우리가 ROE 라인을 확인해 보니까 8.6%, 1.9%, 8%, 6%. 우리가 또 2012년도 뭐 연초나 2011년도 연말이나 이때쯤이라고 생각하면 6.5%의 ROE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5개의 ROE가 있는데 이런 ROE가 있다. 1.9%. 지우세요. 이거를 미래 ROE로 예측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기본적인 체크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다 통과했죠. 통과하고 뭐 연말 PBR 기준으로도 1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 ROE가 6.5%인데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왜냐면 이렇게 가면 포함되니까 이렇게 해서 6.5%가 되게끔 했고, 평균 ROE는 7.2%입니다. 뭐냐면 요 5개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지정 ROE는 9%로 되고, 그러면 요 3개 중에서 가장 낮은 ROE가 미래 예상 ROE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 요 미니멈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쵸? 미니멈 이렇게 돼 있고, F66이 뭐냐? 요겁니다. BPS, 11년도의 BPS. 그러면 BPS 곱하기 ROE를 곱하면 EPS가 나오겠죠. 그래서 EPS 라인이 이렇게 되고, 배당 성향을 감안한 DPS가 됩니다. 배당 성향을 이렇게 최근 5년 배당 성향을 감안해서 배당금을 예측하고, 실제 이론상의 BPS를 예측하고, 이거는 실제 BPS입니다. 보시면은 얘는 이때는 뭐 차이 없죠. 거의 차이 없고, 요때는 뭐 약간 BPS가, 실제 BPS가 약 3% 높았고, 이때는 5%, 이때는 13%. 예. 이거 무슨 뜻이냐? 내가 6.5%로 예측했지만 코메론이 더 잘해줬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최저 6.2%, 2012년부터 18년까지 최저는 6.2%고 평균 9.3%고 최고는 12%를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13년, 12년, 13년을 보시면 적정 주가 라인이 이렇게 되고 10% 할인된 주가 라인입니다. 근데 12년도, 13년도 모두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교롭게도 3,230원이 하락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10%, 30% 할인한 주가가 3,800원인데 3,200원까지 떨어졌으면, 우리가 3천 매수가까지 했다고 하면 1차, 2차, 3차 이 평균 값이겠죠. 그래서 4,367원이 우리의 평균 매수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당해년도 우리가 이 주가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코메론의 주가를 2012년부터 코메론을 보면은 월봉인데, 우리가 2012년도에 약 4,300원 정도에 샀으니까 2012년도에 4,300원이면 한 요 라인 되겠네요. 요 라인. 그쵸? 14년도에도 이렇게. 예. 요 라인에 사서 약간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많이 올라졌네요. 예. 그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이렇게 가능했지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몇 년 보유한다 그러면 그래도 46%, 뭐 10%, 67%, 만약에 2015년도까지 보유했다 그러면 193%까지 투자 수익률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메론이 시장에서 소외주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인한 가격에 샀지만 평가손을 이렇게 26%, 뭐 26%나 이렇게 기록한 해가 3년이나 되네요. 그렇게 됐지만 뭐 결국에는 좀 참았으면은 언제든지 또 매년
팔고 나올 기회가 있었다. 그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자, 이거는 인탑스라는 기업이고 삼성전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하는 기업이죠. 예, 삼성전자 때문에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3,600억에서 2008년도에 죽 썩다가 다시 3,000원, 6,0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도 240억에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늘었네요. 좋죠?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구조야 뭐 좋죠? 우량하죠? 이때는 부채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네요. 그리고 차입금은 뭐 약간은 쓰네요. 약간은 쓰지만 많지는 않고 이렇게 순현금이 많이 있습니다. 배당은 6, 70억 주다가 배당은 삭감이 계속 됐네요. 배당 친화적인 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평가였기 때문에 뭐 2, 3%, 3, 4%막 됐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합격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2011년도 말이나 2012년도 초라고 보시고 평균 ROE는 10.7%가 되고 최저 ROE는 6.5%가 되네요. 2011년도에 10.2%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6.5%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6.5%로 예상했고 실제 예상 BPS는 이렇게 되고 실제 BPS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 BPS가 더 크네요. 그러면은 이후로 6.5%보다 높게 ROE를 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0.3%를 기록한 적도 있고 평균은 8.9%입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ROE 라인을 보시면 2014년도에는 약간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어마어마한 ROE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각 외로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6.5%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평가를 한 다음에 사면은 이것도 7,810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평균 매수가가 1차, 2차, 3차 매수 다 했다고 가정하면은 뭐 연중 고가 라인에서는 계속 팔 수 있었지만 평가손을 기록한 해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6.5%가 ROE니까 우리가 0.65배가 그 적정 PBR인데 실질적으로 이 하단 PBR하고 상단 PBR을 이렇게 보게 되면 0.65배면은 이 하단 평균하고 0.93배는 이제 너무 크니까 이것만 보면은 0.65배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거 4개년 평균이 0.45배인데 0.65배 나누기 0.45배 하면 약 40% 상승해 있는 주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평가하는 걸 한번 보신 다음에 내가 내재 가치를 구한 PBR이 이 하단 PBR 대비 너무 높다 그러면 좀 낮은 가격에서 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PBR 라인으로 산다 그러면 굉장히 투자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2013년도에 PBR이 0.41배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0.39배가 있는데 이 41배에서 뭐 못 썼다 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다음 연도에 0.32배까지 떨어지죠. 물론 이제 소폭 적자를 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면 0.41배에서 32배까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익률이 달성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정 PBR 값을 우리가 보고 과거에 이 기업이 보여준 어떤 그 PBR 라인을 봐서
조금 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0.65배였죠. 0.65배인데 얘도 뭐 마찬가지였는데 그 PBR 라인이 높은 수준인데 얘는 그 운 좋게도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수익률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낮은 가격에서 사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인탑스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2012년도 부터 매수 그 찬스가 있었으니까 그쵸? 우리가 충분히 좀 낮은 가격에서 샀다 그러면 그쵸? 요 낮은 가격에서 샀다 그러면 2012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도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오르고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 기업을 보시고 어느 정도 그 감안을 좀 해서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는 노력을 그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실적이 그 주가 상승이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그 감안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 뭐 수십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뭐 온라인에서는 뭐 꼭 그렇게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그 미래의 ROE를 그 어떻게 예측하냐 그러면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낮은 ROE를 가지고 그 미래 예측을 해라. 그 전에 몇 가지 이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거죠. 뭐냐 어디 갔어? 이렇게 장기 매출액 추이를 보고 영업이익 추이를 보고 증가했는지 이런 거를 보고 꾸준한 수익성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ROE는 예측하는 ROE는 5에서 10% 이하의 ROE를 갖고 예측을 하셔라. 만약에 15% 갖고 ROE를 예측하면은 안 된다.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재무구조가 상당히 우량한 거, 그리고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만족스러운 배당 수익률, PBR 1배 이하에서 사시게 되고 평균 ROE가 4%일 때는 청산가치 투자법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해라.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해서 얻는 건 뭘까? 비싼 가격에서 살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정성적 분석이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나올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익력이 악화되지 않는 정도만 분석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서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